지금 가장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경찰 내부의 반발. 저희들이 검난이란 말은 들어봤습니다. 검찰의 난이라고 해서 줄여서 검난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사상 초유의 경찰의 난, 경난이 일어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23일이죠. 이 아산 인재개발원에서 이 전국 총경회의라는 것이 경찰 역사상 처음 열렸는데 많이 참석을 했네요. 그리고 거기에 주도를 했던 유사명 울산 중부경찰서장에서는 대기 발령을 내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정치권에서 특히 야권에서 상당히 센 정치적 공세를 펴고 나오고 있고 국회에서도 아마 이 문제가 크게 다뤄질 것 같은데 경찰 내에서도 약간 반발이 더 확산되는 양상 아닌가. 그래서 뭐 경감회의도 열겠다. 또 뭐 경위회의도 열겠다.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먼저 근데 그 경찰의 그 입장 비판에 앞서서요. 이 문제를 이게 그 정치적으로 끌고 가는 대표적으로 이제 그 우상호, 그다음에 이재명, 그리고 이제 추미애까지 나섰어요. 추미애까지 이런 민주당이 제 좌파들에게 딱 한 번 먼저 한마디 하고 싶어요. 당신들에게 그 정권, 문재인 정권 때 항상 그 검찰 장악할 때 한 말이 뭐냐? 선출 권력 있잖아요. 임명된 권력. 이걸 이렇게 통제해야 된다. 이걸 이게 입에 달고 있었습니다. 선출 권력이 바로 이게 대통령 아닙니까?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임명된 권력은 검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검찰에 대해서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 항상 입에 다는 게 선출 권력. 이 공직 임명된 검사들 임명 권력을 통제해야 된다. 이게 바로 민주주의다. 이걸 이렇게 입에 담고 다 살았어요. 자, 그러면 이게 경찰도 검사처럼 임명 권력이죠. 그럼 여기 선출 권력이 경찰을 어떻게 통제됩니까? 지금 이게 그 대통령이 옛날에는 이게 사실상 민정실에서 치안비서관 청와대가 이게 경찰 통제했죠. 사실상은. 민정수석의 인사권을 사실상 다 행사를 했죠. 그렇죠. 근데 지금 민정수석실이 폐지가 돼가지고 없어져.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인터뷰했잖아. 이거는 이게 행안부 잘 알았는데 대통령이 관여 안 해요. 민정실이 없잖아요. 자, 그럼 여기 청와대 대통령이 안 하면 그럼 여기 국회가 경찰을 통제할 수 있나? 이거 안 하죠. 그럼 여기 도대체 누구 통제를? 그럼 여기 경찰은 유일하게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 대통령 청와대가 안 하면 대안이 누구냐 말이야. 누가 봐도 이게 치안사무는 행안부 장관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행안부 산하의 소속 경찰청이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그 행안부라는 거는 대통령의 선출 권력 중에서 부서별로 부별로 나눠놨잖아요. 거기 경찰 담당하는 게 행안부입니다. 따라서 저는 행안부가 옛날에는 이게 청와대가 했지만 어떤 형태로든 이게 경찰을 지휘감독하고 통제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걸 이게 먼저 본질을 봐야 되는데 무조건 장악한다? 그러면 이게 경찰은 뭘 하느냐? 경찰은 우리가 알아서 경찰위원회 있잖아요. 우리 국가경찰위원회 있죠.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게 경찰위원회가 이게 통제기관입니까? 허수아비위원회 아닙니까? 위원들이 이게 아무나 상근도 아니잖아요. 비상근들이 비상임 한 번씩 모여가지고 통제가 됩니까? 이 말은 거기서 유일하게 없잖아요. 우리가 청와대든 행안부든 아무 통제 안 받고 우리 경찰이 알아서 할게. 우리가 위원회 만들어서 이거 아닙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맞냐고요. 우리나라가 이게 상권 분립이에요. 입법, 행정, 사법. 그럼 이게 경찰은 행정권으로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경찰도 완전히 독립해가 사권 분립, 오권 분립, 뭐 유권 분립입니까? 저는 따라서 이게 먼저 우상호라든지 이재명 또는 이게 추미애가 나서가지고 무조건 이게 경찰 장악한 거 아니냐? 또 이게 전두환 시대로 돌아가자는 거 아니냐? 30년 전 치안본부 가자는 거 아니냐? 이게 잘못됐다, 이 프레임이. 이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일단 뭐 총경의 전체 인원이 한 710명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총경회에 참석한 사람은 한 190명, 현장 참석이 한 5, 60명, 그리고 온라인 참석이 140명 정도 이렇게 해갖고 190여 명이 참석을 했고 350여 명은 무궁화 화분을 보낸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경찰이 한 14, 5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조직입니다. 거기다가 무력도 갖고 있어요. 군대 외에 총을 갖고 있는 데는 경찰뿐이 없지 않습니까? 뭐 검사들은 총 차고 안 다니잖아요. 거기에 뭐 지금 검수 안박법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검찰이 갖고 있는 부패, 뭐 이 경제 이 사법 외에는 모든 수사가 경찰로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찰의 권력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공룡경찰이 된 거예요. 그리고 국정원이 갖고 있던 대공수사권까지 가져오고, 정보경찰만 해도 지금 몇만 명이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조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민주적 통제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건데, 뭐 서 변호사님 말씀에 아주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하는데, 지금 논점이 되는 게 한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장관은 인사권이 없다. 이거 법치주의 훼손이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조직부 34조 1항에는 행안부 장관의 그 사무에 치안이라는 것은 없다. 이 얘기인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게 경찰법을 봐야죠. 정부조직법이 아니고. 아니 정부조직법이도 그러니까요. 34조 5항 또 정부조직법 7조 이런 걸 들어서 이쪽에서는 무슨 소리가 다 있는 거지 그렇게. 지금 이게 그 경찰의 인사는요, 우리 경찰법에 있습니다. 경찰 인사는요, 예. 총경 이상하고 이하로 보면 돼요. 예, 그렇죠. 예. 총경 이상의 그 인사 있죠. 인사는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총리실 거쳐가지고 대통령이 합니다. 예. 이 말은 이게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총경 이상의 인사입니다. 예. 법이. 그래서 어떤 분이 이번에 경찰국 만들어가지고 경찰의 뭐 모든 권한을 다 뺏어오는 게 아니에요. 예. 이번에 경찰국 만들어봤자 인원이 10몇 명밖에 안 돼요. 12명인가 예. 안 됐다고. 그럼 뭐냐? 결국 이 행안부 장관의 제청을 하잖아, 총경 이상은. 예. 이런 게 인사를 하려면 뭔가 좀 이게 보좌해주는 사람 조직이 필요하죠. 그 점에서 이 경찰국이 신설되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게 어떤 분이 수사에다가 관여하려는 거 아니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수사는 경찰청장도 관여 못해요. 경찰의 수사는 우리 국가수사본부장 있잖아요. 예. 국수본. 예. 이게 본부장이 책임지고 하는 거예요. 경찰청장도 원칙은 수사에 관여 못합니다. 예. 행안부 장관도 못하고 이건 이게 대통령도 못해요. 예. 그러니까 수사에 관여하기 위해서 경찰국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사권은 이미 국수본에 가 있고 본부장이 정권이다. 이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 경찰국 만들어 예산권도 안 가져와요. 솔직히 법무부의 검찰국은 예산권도 있죠. 그런데 이번에 만드는 경찰국은 예산도 안 건드립니다. 예산도 경찰이 독자적으로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경찰 징계 있잖아요. 징계도 법무부는 징계면에 있잖아요. 검사. 예. 근데 징계도 경찰이 독자적으로 합니다. 이 말은 예산도 안 하고 징계도 안 하고 수사 지휘권도 없고 오로지 총경 이상의 인사 있잖아. 이것 때문에 경찰국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보기 뭐 엄청나게 경찰을 장악하는 게 아니다 말이죠. 그 점에서 저는 너무 이게 경찰이 침소봉대해 가지고 강하게 반발하는 거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 정치적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 경찰들이 반발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훼손한다. 그 지적 아닙니까? 그런데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청와대 뭐 장관도 아니고 차관급 수석이 다 인사하고 그때는 가만히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지시 내린 거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뭐 드루킹 사건은 말할 것도 없고, 울산시장 그 하명 수사할 때 그거 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지시 내려오니까 그 지금 황운하가 가서 그 울산 경찰청장 때 그거 수사지했고 그 공으로 대전 경찰청장 하다가 지금 국회의원 배지 달고 검수 안박까지 만들어낸 사람 아닙니까? 근데 독립성과
아니 수사에 관련된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하는 것은 인사라든가 행정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 감독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근데 변호사다 보면 예. 우리가 근데 그 수사기관 중에 독립성이 가장 요구되는 거는 판사입니다. 첫째는 판사죠. 예, 그렇죠. 판사는 이제 엄격하게 사법부 독립이니까 상군분립이잖아. 판사는 뭐 당연히 독립돼야 되죠. 그 다음에 준사법기관이 검사입니다. 검사도 수사의 중립, 독립은 엄격히 보장돼야 됩니다. 준사법기관이에요. 그 다음에 경찰도 수사의 독립은 보장돼야죠. 경찰도. 그 밑에가 경찰이에요. 자, 근데 문재인 정권에서 검사의 수사 지휘 중립, 독립을 보장해 줬습니까? 추미애가 장관할 때 개별 사건 수사에 대해서 지휘권을 발동한 게 몇 번입니까? 한 번에 4-5개씩 다음에 10몇 개 발동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검찰 인사 학살을 한 사람 아닙니까? 그게 독일에서는 한 번도 없었어요. 나치 이후에. 일본은 딱 한 번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게 과거에 천정배 장관이 딱 한 번 했잖아요. 이걸 추미애가 조자룡이 헝칼 쓰듯이 지휘권을 수시로 발동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검사의 중립, 독립을 침해했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와서 뭐 경찰의 중립, 독립 떠들고 있잖아. 이게 말이 안 되고 무엇보다 이번에 경찰국 신설은 수사의 독립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수사는 국수본에서 본부장이 하고 경찰청장도 관여 못해요. 행안부 장관도 당연히 못하고 대통령도 못해요. 따라서 이게 경찰권하고 이번에 경찰국하고 수사의 독립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프레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 쪽에서도 그렇고 뭐 정치권에서도 검사회의도 하고 판사회의도 하는데 이거 경찰 총장 회의는 뭐더냐, 서장 회의는 뭐더냐, 뭐 그 얘기 아닙니까? 종경 회의는 왜 뭐더냐? 그 동일잣대로 이렇게 비교해도 되는 거예요? 전혀 안 되죠. 요거는 제가 방송에도 많이 논리적으로 보면요. 검사는 이제 수사에 있어서는 옛날에 동일체 원칙 있잖아요. 검사는 수사에 있어서는 동일체의 원칙 때문에 상관의 지휘를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원래는 검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된 관청입니다. 검사는요, 우리나라 계급 사회가 아니에요. 계급은 검찰총장하고 검사 딱 2개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수사는 복종하지만 일반 우리 행정 업무 있잖아요. 일반 사무는 검사가 하나하나의 독립된 관청이기 때문에 뭐 상명하복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 독립된 관청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검사들이 모여가 회의를 하든 부장검사가 모여가 하든 검사장들이 모여가 하든 이건 아무런 위반이 없어요. 법 위반이. 자, 경찰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된 관청입니까? 경찰은 철저하게 계급사회로 상명하복 이런 게 계급사회예요. 그래서 제복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과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때 청장이 윤희건 청장이 야 이게 회의 부적절하게 하지 마라 했잖아. 이런 게 직무상의 명령을 내렸죠. 이걸 직무명령이라고 그래. 직무명령은 그대로 복종 의무가 있고 어기했을 때는 징계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형사 책임까지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민 장관이 지금 가면서 이거는 징계로 끝날 게 아니고 국기를 물려라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의 벌금, 형사 책임을 물어야 될 사안이다. 이게 이상민 장관의 지금 발언 아닙니까? 12.12 쿠데타나 탈환은 하나에 준하는 상황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이상민 장관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법관회의더라도 있잖아. 이거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법관회의나 검사회의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경찰의 뭐 총경이든 경감이든 경정이든 이런 회의는 이런 거는 법에 근거도 없는 거예요. 뭐 직장 협의회는 있으니까 모이는 게 되죠. 따라서 아무런 법에 근거도 없고 그다음에 성격도 판검사하고는 틀리고 무엇보다 하지 말라고 직무명령을 내렸잖아요. 이걸 어겼고 또 자기들에게 기망에 뭐 여행 뭐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핑계대가 했잖아요. 따라서 저는 어느 보나 이번에 총경회의 있죠. 이거는 상당히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단체 행동이기 때문에 엄중한 징계나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 봅니다.
그러니까 판사회 같은 것은 뭐 법적으로 그렇게 또 보장이 되어 있고 또 검사장 회의라든가 뭐 이런 경우도 최근 들어서 있었습니다마는 검찰총장이 허락을 한 거 아닙니까? 모여서 좀 상의를 해라. 그렇게 되니까 이게 명령 위반이라든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뭐 이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휴일에 모여서 하는데 그게 무슨 직무하고 관련이 있느냐 하는데 어떻게 보면 유수지를 떠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허가를 받아서 해야지. 아니 휴일에 어디 여행을 갔다든가 무슨 산에 간 것을 가지고 누가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경찰 직무와 관련된 일을 휴일에 수십 명이 모여갖고 어떤 집단적인 의사표시를 해서지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 중요한 게요. 검찰은 관할이라는 게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 어떤 서울지검에 마약 담당 검사가 있다. 근데 부산에서 마약을 밀수하면 아무 데가 잡아도 돼요. 검찰은 동일체의 원칙에 의해서 관할이 없어요. 근데 경찰은 서장들 있죠. 예. 자기 엄격하게 관할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관할이. 예.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한강에요. 한강에 그 뭐 반포도에 누가 뛰내려 가지고 한 명 자살을 했다. 한강에 시체가 떠오르잖아.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냐면 밤에 가가지고 막대기로요. 막대기로 이렇게 몰래 북쪽으로 밀면 이게 예를 들어 뭐 마포도 용산이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남쪽으로 오면 이게 뭐 남쪽에 동작이도 남쪽이 된단 말이에요. 시체를 한강의 중간에 두고 밀고 서로 이게 관할이에요. 검사는 그런 게 없어요. 이 말은 이게 관할 지역 이게 되게 위수라거든요. 위수지역이라고 그러죠. 관할 지역을 이렇게 벗어나가 집단 행동을 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고요. 앞으로 이게 뭐 또 경감, 경정 뭐 여러 가지 게 밑에 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이제 이런 집단 행동 있죠. 이런 데 대해서는 이제 그 국기문란이기 때문에 일벌백계로 제대로 이게 다스려야지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할 때도 과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또 이용구 법무차관의 그 운전기사 폭행 사건 이런 것에 경찰들이 다 덮고 봐주고 증거인멸을 시간 끌기를 그렇게 해준 그런 문제부터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하고 그러고 나서 무슨 행동을 하든가 해야 하는데 그런 얘기는 없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청과 행안부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상민 장관은 상당히 강한 톤의 주장을 했어요. 앞으로 이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했는데 이재명 의원은 그 내무부 치안본부 부활이나 다름없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서고 추미애도 뭐 똑같이 정치 경찰을 지금 시도하고 있다 뭐 이런 주장들을 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김대기 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금 비서실장 된 뒤로 처음 기자실에 나타나갖고 혹시 내가 누군지 압니까? 이 정말 부적절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는 했던데 거기서 이 총경회의와 관련해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는 것을 얘기한 것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담겼다고 봐야겠죠. 그럼요. 지금 이게 이재명이나 뭐 추미애가요. 옛날에 30년 전에 치안본부 그때는 이게 그냥 경찰 외청이 아니고요. 하나의 그냥 행안부의 하나의 부서 아닙니까? 그때는 이게 모든 인사, 예산, 징계 모든 게 근데 이게 장관이 다 했잖아요. 지금 이게 이번에 경찰국이 그게 아니에요. 어차피 이게 수사도 독립돼 있고 그다음에 예산도 독립돼 있고 징계권도 독립돼 있고 다만 법의 총경 이상은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게 법이 있으니 이 법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제청권 행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사 제청권을 위해서 보좌를 받기 위해서 경찰국을 열 몇 명, 12명 이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게 과거에 뭐 30년 전 돌린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대국민전은 사경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 저는 이게 주도한 사람이죠. 류삼영 이 총경 있잖아요. 이분이 경찰대학교 사기입니다. 그렇더라고요. 사기. 지금 이게 이번에 청장 내정된 윤희건은 이제 경찰대학교 7기입니다.
원래 이게 검사로 치면 사표 내고 후배가 총장 되면 사표 내고 나가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경찰은 나가면 백수죠. 뭐 지금 이게 로펌에 가도 요즘 이게 변호사법으로 걸리거든요. 경찰이 로펌에 취업해가 사건 좀 도와주다가 변호사 자격증이 없잖아. 이래가지고 이게 지금 전직 청장이 조사받고 있어요. 따라서 이게 경찰은 나가면 백수다 보니까 어디 취업할 데가 없잖아. 변호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버티고는 있는데 계급 정년이 있거든요. 2015년에 승진해 갖고 이제 지금 이게 7년 됐잖아요. 2025년이면 계급 정년이 되는 모양. 그리고 이게 이분이 부산, 울산 주로 이게 울산에 그때 청장이 황운하 아닙니까? 황운하. 예. 저는 이게 황운하 이런 게 민주당의 배후 없이는 이게 불가능해요. 혼자서 다 그 총경 200명 모읍니까? 황운하도 후배들 응원한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격려도 보냈고 그래가지고 그 유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 이렇게 지금 주동을 했는데 계급 정년도 얼마 남고 안 남아서 혹시 정치적으로 들어가고 정치해가지고 저는 이게 분명히 민주당 후보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황운하도 이게 사표도 안 내고 그때 출마했잖아요. 예. 사표 수리도 안 됐잖아요. 예. 범죄로. 예, 흑실까진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이분이 경찰에 얼마나 있겠느냐고 있으면 예. 지금 사기고 예. 계급 정년 다 됐는데 만으로 57세인데 예. 이런 분이 주도하면 이게 순수하냐 말이야. 그러니까 저 울산에서 특히 울산에 지금 이게 경찰이 부끄러운 아까 박사님도 말했지만 드루킹 사건, 이용구 사건, 송철호 사건, 그다음에 대자보 김정식 신전대회 사건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흑역사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반성부터 하고 이게 해야 되는데 울산에서 송철호 사건 다 조사관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이게 정치적으로 상당히 불순하고 앞으로 이게 이분이 민주당이 가는지 안 가는지 공천으로 한번 이게 지켜봐야 됩니다. 다만 경찰이 워낙 또 거대한 조직이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 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뭐 국민힘 일각에서도 너무 거칠게는 다루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조치할 것은 조치를 취해야 돼. 그러나 과도한 이런 충돌은 서로 피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얘기도 있는 거는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저도 경찰분들 참 많이 만나보고요. 지금 이 대다수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진짜 이게 고생하는 분이 이게 경찰국이 있어가 총경 이상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총경이요. 우리나라 경찰의 그 5번째 높은 계급입니다. 어이 높죠. 경찰 예를 들어 그 군대는 별 4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경찰은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 이게 별 4개가 4자리 있잖아요. 그 밑에 바로 이게 총경 아닙니까? 이 말은 군대 치면 중령, 대령 정도 된단 말이에요. 연대장급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령. 그러니까 경찰대학 넣어도요. 총경 못 되고 경정에서 끝나는 분들 대다수입니다. 예, 그렇죠. 총경까지 못 가는 자 많아요. 이 묵묵하게 일하는 분들이야 솔직히 총경 인사만 행안부 하는 거 아니에요. 크게 그렇게 동요하는 게 아닌데 저는 이게 몇몇 정치 경찰들이 이 사건을 계속 키우는 거예요. 마치 이게 30년 전으로 돌아간다. 우리 30년 전에 치안본부 시절로 간다.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거 알잖아요. 딱 이게 12명 인사만 는 거거든요. 이걸 너무 과장해서 침소봉대해서 또 이게 뭣도 잘 모르는 국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또 가짜뉴스를 계속 퍼뜨린단 말이에요. 저는 이걸 제대로 이게 본질을 국민들께 설득하고 그다음에 대다수의 묵묵히 일하는 경찰 우리 정말 이게 고생하시고 이런 분들 처우를 더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 처우를 더 해줘야 돼요. 대신에 황운하 같은 이게 정치 경찰은 좀 이게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네. 이번에 뭐 경란이랄까 이렇게 지금 우려들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은 제복 입은 경찰이 이런 집단 행동을 한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경찰이라는 게 그런 그 치안과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게 경찰의 본업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범죄 수사라든가. 그런데 자기들도 이제 힘을 가지고 숫자로 이렇게 밀어붙이려고 한다면은 경찰이 아니죠. 제복 입은 사람들이 아니죠. 군이 나서면 됩니까? 군이 제복 입은 사람들이 지금 연대장급 아닙니까? 경찰서장.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집단적으로 항명사태를
빚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 그런 예. 점에 있어서 우선 경찰에 자제를 촉구를 합니다. 예.